안녕하세요, 가치장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어제 미국 증시하고 거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갭 하락으로 출발했고 이 갭을 거의 다 메꾸는 듯 했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초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 2% 가까운 급락과 함께 시초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카오가 강한 반등과 함께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SK 하이닉스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2차원지 기업들도 그렇게 좋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2%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위메이드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도 10%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라든지 NFT 관련주들 이쪽에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고, 또 그에 따라서 어제하고 오늘은 지수의 급락까지 같이 연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불안불안하다고 하는데 2월 들어서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수급도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9만원을 돌파했던 카카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많은 순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오늘도 금융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현대해상,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갭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 거의 1시간 정도였나요? 1시간 만에 그 갭을 다 메우고 지수가 양전하기 직전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굉장히 부진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을 보시면 지금 1.8% 하락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2%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다 국내 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관해져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스닥으로 보면 자, 이렇게 분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는 10분봉이 가장 짧은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1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트 흐름을 보시면 개장과 동시에 1.89% 정도의 급락으로 출발하였지만 바로 이렇게 만회를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유부터 살펴보면 개장 직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7.5%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40년 만에 최대치라는 기록과 함께 시장의 출발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예상했던 것이 7.2%, 많은 곳은 7.3%까지도 이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상이하는 수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출발이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시장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복구를 해주었어요. 왜 복구를 해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1월달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들은 개인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대중적인 생각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시간 만에 지수가 2% 갭을 메꾸고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게 1월달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충분히 1월달 시장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복구를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다수 참여자들은 부담스러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연준은 지역마다 총재가 한 명씩 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0.5%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3월달이죠,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었고, 또 7월달까지는 1%까지, 즉 금리 인상을 0.25%씩 한다고 가정했을 때 7월까지 4차례를 올려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고, 그 직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높은 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했다.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충분히 녹아들었다는 것이 시장의 빠른 상승으로서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3월달에 금리 인상은 알겠는데 0.25%가 아니라 한 번에 0.5%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시장이 놀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국내 시장도 개장과 동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많이는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소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은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고, 3월달에 0.2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0.5%를 올릴 것이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시장이 점점 3월달에 0.5%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이때 1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것이고, 또 3월 중순에 한 차례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월달 FOMC 회의가 되겠죠. 여기서 분명히 어떤 팩트 체크가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횟수를 조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3월달에 금리 인상이 0.5%가 아니라 만약에 0.25%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어쩌면 어제 장 막판에 나스닥이 보여준 것처럼 우려했던 금리 인상폭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피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또 나스닥 지수도 매파적인 발언이 없었다면 충분히 시장이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1월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1월달만큼의 걱정할 때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 다시 한 번의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 차례 강하게 베팅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너무 지난 1월달에 급락장 있죠, 이때 많은 공포심을 가졌을 텐데 2월달과 3월달에 지수의 조정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때만큼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고, 오히려 저라면 2월달과 3월달, 다음 주에 1월달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3월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이고 오히려 그 기간을 거친 뒤에 반등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라면 2월달, 3월달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기업들의 실적도 볼 것이고, 또 성장성,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차트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매수의 시점을 잡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뭐가 됐던 간에
한 번씩 지수의 급락과 함께 주가가 저렴해지는 구간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하는 것이 실적이 좋던, 성장성이 있던,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차트의 위치가 나쁘지 않던 이런 내용들 다 상관없이 오히려 주가에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들어본다면 2020년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때죠. 물론 이 당시에 바닥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지수의 하락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닥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씩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재료와 모멘텀, 성장성 이런 거 모두 상관없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저는 오히려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장성이 있고 기업의 실적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그때는 이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지 공포심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제가 조금 빙빙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급락장을 너무 겁먹지 말고 올 2분기와 3분기 그 시점에 돌아서서 한번 본다면 아, 내가 왜 그때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시간 만에 그 갭을 메꾸었고 또 코스피 지수도 크게 밀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구간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으로서도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